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호아빠입니다. 오늘은 아까 사실 1편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이긴 한데 제가 이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RAV4의 장점,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지만 이 PHEV 모델은 특히나 밟고 쓰는 데에 본질에 엄청 충실한 차다. 밟는 대로 나가고 밟는 대로 쓴다. 그래서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비 관련된 거, 하이브리드 모드도 도심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20km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도. 500m 그리고 전기로도 전비가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평균 전비가 그냥 킬로와트당 5km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전비면은 1km 가는데 약간 25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산은 알아서 챗GPT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실내 디자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내 디자인은 되게 아날로그적하고 단순하다라고 단점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국산 차들은 보면은 막 휘황찬란해요. 저는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휘황찬란해. 파노라마 쫙 해갖고 무슨 기능 있고 와 많아요. 좋아. 근데 그런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저같이 사실 기계 잘 모르고 차는 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잡해. 라디오가 어딨는지 에어컨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공조 버튼들, 그리고 이런 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조 버튼이나 조작 버튼들이 사실 버튼식으로 해놓는 게 차량의 단가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들이 더 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해놓을 수 있으니까, 구성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거 바로바로 있고, 전원 버튼, 에어컨 버튼, 이게 기본 세팅 값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추워 조작하고, 더워 조작하고, 이런 게 되게 단순해야 된단 말이야. 비상 버튼은 어때? 급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 비상 버튼도 바로바로 손에 닿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어야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안 써야 돼. 안 써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에 어떤 이런 거, 내비게이션 이런 거 크고, 이런 거 화면이 너무 작다, 너무 구디자인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수납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틱하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아기자기한 이 물품들을 넣는,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이런 뒤에 이런 것들, 뒤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틈새에 히든 포켓처럼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장단점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거 말고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점. 제가 한 달을 타보니까 단점은, 일단 첫 번째, 이 클락션 소리. 제가 사실 이제 공도에서 지금 운행 중이기 때문에 클락션 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살짝 한번 들려버릴까요? 약 500m 앞에 차 미리 죄송합니다.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들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클락션 소리가 굉장히 뭐랄까, 약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싸 보여요, 소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리가 좀 싸 보여.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제 진짜 별건 아니지만 여기 좀 하나의 단점으로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만약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정차 중인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도 예를 들면 정지할 때랑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아예 방전 중인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는 당연히 이제 전기 모드로 정차 중에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기가 어느 정도 다 소모가 되면 엔진이 돌겠죠. 근데 이때의 소음들이 좀 있더라고. 소음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정차하고 있을 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전기에 있는 기본 배터리로 이게 막 공조 시스템 이런 게 돌아가지만 그게 다 달고 전기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을 딱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너무 조용했다가 시끄러워서 그런 건가 어쨌든 뭐 엔진이 막 블르르 떠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게 전 처음에 씨발 어디 경운기가 지나가나 했어요. 근데 내 차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차가 불량인가? 막 이랬는데 어쨌든 1000km 점검을 갔다 왔는데 차에 아무 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너무 막 이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외에는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색상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블랙 색상을 했고 이따 외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결론은 블랙 색상을 하니까 이 기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또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차에 막 그렇게 너무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는 차라고 생각하고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새 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차를 아끼는 마음 분명히 있죠. 근데 막 애들이 뭐 아시잖아요. 새 차 끝나자마자 막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고 막 시트 뭐 스웨이드 재질 이거 부드럽고 좋다는데 이거 뭐 가죽 아니라서 어떻게 씻는지 닦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애기들은 막 신발 신고 뛰어다니고 해요. 그럼 뭐 이미 뭐 그건 해탈한 거고 저는 뭐 물건에 막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새 물건을 사서 내가 이 물건에 완전히 막 종속돼서 막 너무 아껴가지고 막 가족들까지 막 예를 들면 막 신발에 막 비닐봉다리 쓰고 타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그런 건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차 들어줄 수 있지. 어쨌든 뭐 그렇다 보니까 기스가 나거나 하긴 뭐 검정색 차를 tas을 때 어떤 그 워터 스팟이라 그러나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신경은 쓰이는데 그냥 세차하면서 일부러 잘 안 봐요. 그런 데를 일부러 안 봐. 그냥 찍찍찍 뿌리고 말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흰색도 보고 검정색 보고 뭐 회색깔 이거 다 봤는데 뭐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흰색 아니면 검정색 이런 게 거의 사실 후보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토요타 라브4를 딱 봤을 때는 흰색보다는 검정이 확실히 낫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흰색도 근데 되게 멋있어요. 왜냐면 이 라브4의 어떤 그 그릴의 어떤 이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 입체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검정색도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또 입체감이 뚜렷해 보여서 이 라브4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저는 뭐 얘기했지만 차량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차량 소개해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차량의 외부 뭐 이런 것들은 직접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검정색 제 차를 뭐 당연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나쁘지 않다. 끝! 멋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래요. 저는 유튜버도 아니고 이걸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하고 이제 애기들하고 여행 가고 노는 것들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영상 좀 만들면서 그냥 나중에 늙어서 추억 삼아 보려고 그냥 만들고 있는데 또 이 차량을 하나 사는 것도 사실 저는 저같이 일반인들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겠어요.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들처럼 뭐 1, 2년 만에 차 틱틱틱 바꾸고 이럴 거 아니고 막 4천만 5천만 원 껌값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차 6천 뭐 세금 다 포함해갖고 6,300, 6,500 정도 준 것 같아요. 뭐 취등록세 다 포함해갖고 전 뭐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약 한 12년 정도 내가 혼다 어코드를 타는데 그 혼다 어코드를 이제 뭐 놔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애기도 생겼고 좀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직장을 옮기게 돼 주말 부부를 또 해야 돼가지고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정말 이 손가락 빤다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선물이란 마음으로 샀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이 차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그래요. 10년에 한 번 타는 거고 10년에 한 번 사는 거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한 뭐 30살 뭐 25살 뭐 이럴 때 첫 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차를 바꾸는 게 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한 4번 5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기 전까지.
그럼 죽기 전까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이 1,000만원 2,000만원의 큰 차지만 내가 그래 할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원하는 차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10명 보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차량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이 보시는 관점과 설명하고, 저같이 이렇게 한 1500km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실제 차주로서 타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차를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언제가 걸리게 됐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이거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어댑티브 크루저 모드인가? 어쨌든 테슬라로 치면은 그 오토파일럿 모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전에 보조해주는 그런 거. 그것도 제가 기아 자동차도 해봤고 테슬라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테슬라보다 부드러워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 그 다음에 차간거리, 차선 3가지를 다 잡아주거든요. 약간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처음 이거 했을 때 좀 불안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봐요. 핸들 이게 놓으면 안 되지만 잠깐 넣어볼게요. 놓으면 핸들이 이렇게 차선을 잡아가고 잡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핸들을 만지라고 경고음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터치식은 아니고 이렇게 물리식인데, 결국 이렇게 살짝 틀어줘야 되는 모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기아 자동차의 이런 이 크루저 모드를 했을 때는 존나 불안했거든요. 덜덜덜 떨려 이게 차가. 그리고 코너발인데도 속도 줄이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뚫린데 이런 데들에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이제 이따가 다음 편에 이 크루저 모드를, 이게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토요타의 무슨 어댑티드 크루저 모드였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실제로 타보면서 이따가 3편에는 제가 진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고 얼마나 편한지.